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7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문제 풀이 강의도 하고 제가 또 이제 책도 잘 체크하는데 거의 뭐 추가할 질문은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만 열심히 해도 한두 개 이상 없고 제가 종강할 때 다 메워 드릴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밑줄 긋고 너무 가면 여러분들, 우리 서민 생활에 안정이 안 되죠. 그래서 돈 받는 것 중에 중개업법 등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단속법규가 아니고 효력 규정이었다까지 확인하시고, 따라서 시행령 등에 있는 정함을 넘는 경우는 무효인데 이때 조심할 게 전부 무효가 아닙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거다. 예를 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게 뭐 몇 프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7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약정을 하기를 중개 수수료 100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을 경우 있잖아요. 이때 100만 원 전부 다 무효 절대 아닙니다. 초과하는 30까지만 무효다. 해서 100만 원 중에서 원래 가능했던 금액은 유효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30만 원만 무효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라고 했을 때는 옳은 지문이에요. 전부 무효다 하면 틀린 지문이고요. 이렇게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지 전부 무효가 아닌데 장난치는 지문이 한 개 더 있죠, 여러분들. 초과 지급된 이자. 지나치게 현저하게 고의율로서 초과 지급된 이자 같은 경우에도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긴 한데 이자 전부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다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나름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자, A 같은 경우가 고객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 가지고요. 손님과 직접적인 로맨스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접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요거는 여러분들 단순 단속 규정이지 효력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에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고요. 이제 B한테 이제 가태료 같은 것들을 부과할 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효력으로 봐가지고요. 전면적으로 X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 처리해 버리면 저기 있는 서민 A한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 법규가 아니고 단속 법규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도 민법상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박에 의해 가지고요.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문제에서 박탈까지 한 경우하고 말고 제한했다라고 나오는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하는 겁니다. 강박 등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까지 했을 때는요.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니까 취소한 경우에 효력이 없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박탈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런데 제한 정도에 불과했을 때는 민법제 110조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죠. 그때는 이제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고, 그렇죠? 예외적으로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번 지문, 다른 시험 문제 기출 지문인데 박탈까지 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확인하시고, 그럼 보세요.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이거 제한된 경우하고 박탈 경우를 섞어가지고 만든 지문이구나. 박탈까지 했을 때는 그냥 무효지. 따라서 취소하지 않아도 효력이 없고 그냥 처음부터 박탈은 무효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이 3번 지문을 이제 옳은 지문 바꾸려면 저기 있는 박탈을 제한으로 바꾸면 이제 옳은 지문 되는 거니까요. 요거 두 개 키워드 주어지니까 두 개 잘 구분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다음 4번은 여러분들 64페이지 우리 교재 64페이지에 4번 문제의 5번 지문 잠깐 보세요. 보시면 민사 사건의 경우는 아직까지 유효한 게 원칙입니다. 그죠? 말고 4번 지문의 경우에 형사 밑줄, 성공 약정의 밑줄,
정관예우 올려주시고 이거는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민사, 형사 항상 구분해가지고 문제 푸시고 64페이지 4번 문제 5번 지문의 경우는 형사가 아니었고 민사니까 두 개를 꼭 구분하자까지 책에 메모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실게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 병이 저가, 배저가,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까지 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갑이 매도인이고 갑 매도인, 을이 제1매수인, 병이 제2매수인이었다. 그런데 갑하고 병 사이에서 매매계약하고 병 명의로 등기가 종료가 되었지만 중요한 거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에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까지 했을 때는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제2 매매 계약은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니까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 등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직접적으로 병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을 청구를 하려면요. 을한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위가 필요하거든요. 사안의 경우는 매매 계약에 의했을 때 한 번도 을 명의로 소이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를 취한 적이 없죠. 그럼 아직까지는 을 같은 경우가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소 등은 청구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조금 이제 판례에 대해서 어색한 법리가 있지만 필요 없고요. 을이 이렇게 갑을 대위해가지고 말소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문제 풀 때 직접은 못하지만 대위는 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직접 못하지만 대위는 할 수 있는 걸로 장난치는 게 채권 총론 제일 끝에 가면 이행인수 파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럼 제가 그때 가서 그거 나오면 요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세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1매수인 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X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맞죠? 직접 제2매수인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은 없고 맞죠? 을은 갑한테 갖고 있는 매매계약상 소유권 등기청권 보존을 위해서 매도인 갑을 대위해가지고는 말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여러분들 부동산 이중 매매가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에 해당한다까지 밑줄 긋고 그 말인즉 매도인 갑하고 제2매수인 병 사이에서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경우다 그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죠 여러분들. 그러면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제3자가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단순 선의인 사실만 가지고는 보호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한 번 더 정한테 팔았어요. 정이 선의예요. 그래도 정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정은 보호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해 놓고 이때 병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X 토지를 취득한 정 같은 경우는 설사 병이 당의 소유권이다라고 정이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정 같은 경우는 보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계약이 유효한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으므로 6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우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실게요. 최신 판례거든요. 자, 우리 X 토지, Y 토지 사건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X 토지를 방문해가지고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계약서에 Y라고 썼다 하더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Y 토지가 아니고 X 토지다라고 하는 법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을 네가 물상 보증인이 되자. 물상 보증인이 되자. 라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이제 민법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과 보증인의 차이를 잘 모르시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계약서 서면에 을이 보증인이 된다라고 기재를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죠. 자,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렇게 계약서에 오탈자를 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한 거에 의해서 처리할 게 아니라 합의한 내용에 의해서 법적 지위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합의했던 X 토지가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지 매매 계약서에 적혀 있는 Y 토지가 아니다라는 법리가 똑같이 적용되고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기본선 문장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갑과 을이 오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치된 의사 가령 X와 달리 착오로서 계약서 위에 지위에 대해서 Y라고 쓰고 서명 등을 했다 하더라도 보세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틀린 지문 낼 때 이걸로 내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갑하고 을 사이에서 합치된 X라고서 계약에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문제이기 때문에 7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요 꺽쇠하고 위치를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 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대비하시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 합의한 대로 결정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재심 판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77페이지 가신 다음에 의사표시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입니다. 교재 77페이지에 있고요. 비진이 의사표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금 천천히 할 겁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니까. 자, 먼저 15번 비진이 의사표시 꺽쇠 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 제 107조 제1항과 2항을 떠올려 주시고 중요한 거 원칙적으로 비진이 의사표시는 유효한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1항 단서에 의해서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108조하고 구분해서 108조에 있는 통정허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하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정리하는 대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지문에 보시면요. 107조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끊고 맞죠? 포인트.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3번 보시면요. 군사 정권에서 이제 회장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고문 등을 가하면서 이제 X 토지를 국가를 위해서 헌납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때 그분께서는요. 헌납하기 싫어요. 진의가 아니에요. 진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상에서 여러분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증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란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진의가 아니라 그냥 진의로 봐버리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에 보시면요. 뺏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회장님께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최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증여할게요 라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물론 판례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긴 한데요.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 꼴 처음부터 진이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같이 보시고요. 2번 보시면 법률상 장애, 신용 같은 것 때문에 자기 명의로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출금 자시에서 명의에 대해서 대여한 자다 해서 여러분들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었을 때 을이 갑한테 이제 명의에 대해서 대여해가지고 을의 이름을 가지고 병은행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렸던 사안이었죠.
이때 이제 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 대출계약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구하니까 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 빚인이었습니다. 빚인이었다. 라고 하니까 판례가 말하기를 을 네가 갑을 위해서 명의를 대여한 것은 비록 돈적으로는 갑한테 주겠다 이겠지만 그 대출 계약상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네가 지겠다라고 하는 진의인 것이지 비진의가 아닌 거다. 그러므로 정말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 대출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병이 을을 상대해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채무 부담 의사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했던 대출계약상 의사표시는 비진의가 아니라 그냥 진의로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니까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네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갈게요. 예, 일하시는 갑께서 회사 측의 경영 방침 끝났죠.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일괄 퇴직하고 다시 재취업하는 방식으로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분명히 비진의가 맞죠? 비진의가 맞고 더 나아가서 을이 갑한테 시켰으니까 상대방 을 같은 경우가 알았거나 적어도 비진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우죠. 따라서 민법제 107조 제1항 본문이 아니고 1항 단서가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다. 따라서 무효니까 4번 지문 옳은 지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5번 또 잘 나와요, 여러분들. 공무원의 따 밑줄 긋고요. 공무원의 의사표시 해서 민법제 107조 제2하 같은 경우는요. 공법관계의 경우는 민법제 107조 이하에 있는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에 대해서 표시했을 때에 비록 내심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비진의로서 1항 단서에 의해서 무효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유효한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다. 왜 처음부터 적용될 수가 없는 거니까. 따라서 5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공무원의 의사표시, 군인의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공법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107조 이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가시면 되고 16번 문제 보실게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똑같죠? 회사의 경영 반침 됐죠? 그러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이다. 근데 여러분들 1번과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비교 표시하신 다음에 뉘앙스의 차이만 알면 돼요. 갑이 희망퇴직금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고려해가지고 심사숙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더 받는 것이 남는 기간 동안보다 더 낫다라고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만둘 테니까 퇴직금 금액의 30% 더 주세요 라고 한 이 2번의 경우는 심사숙고하에 결정했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생각을 충분히 했으니까 비진의가 아니다. 그렇게 문제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지문 되겠고요. 또 1, 2, 3 비교할 게 3번 또 쉽죠. 사용자 지시, 을이 지시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 없이 썼을 경우에는 그때는 비진의에 해당하고요. 사측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알 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다. 따라서 3번 지문 옳은 지문이니까 요 1번, 2번, 3번, 1번, 3번처럼 회사가 경영 방침, 지시인 경우는 비진의 말고요.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했을 때는 진의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문제 풀 때 틀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4번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법인 A가 돈이 필요한데 학교 교직원 B 명의로 돈을 C한테 빌렸을 경우다.
그랬을 때 명의대여자 B 같은 경우는 방금 봤죠? 법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 대출 계약이 유효하므로 C는 B한테 돈갚아달라라고 할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대출금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지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5번 지문입니다. 공무원의 밑줄 긋고 쭉 빼가지고 공법관계 민법제 107조 이하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107조에 근거해가지고 무효가 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원 낸 행위는 비진으로 봐가지고 무효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왜? 처음부터 107조 이하가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5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가시고 17번 문제를 보실게요. 통정허위 표시니까 제목에 밑줄 긋고 108조 1, 2항까지 쓰시고요. 자,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통정허위 표시가 필요하려면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통정이라고 하는 합의가 필요하죠. 가짜로 하자. 거짓말하자. 따라서 표의자 갑의 진위와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 을 사이에서 적극적인 합의까지 있었을 때 통정이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 vs 적극적인 합의까지는 없었을 경우라면 그때는 민법제 107조에 있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합의했을 경우는 상대방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8조 1항은 그냥 무효가 원칙이고 적극적으로 합의까지 한 게 아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또 을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07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무효 처리를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가실게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행위의 경우도 한 번 더 채취권 행사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통설 마찬가지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실익이 있다면 이중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인 행위도 한 번 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통정으로서 처음부터 무효도 한 번 더 채취권 행사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별표 치시고 여러분들 다시 주장 증명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민소법 공부하면 이제 독일에 있는 뭐 있거든요. 네, 아니고 여러분들 원칙과 예외로 가는 겁니다. 자, 갑하고 여러분들 을 사이에서 잘 들으세요. 계약을 했습니다. 즉 계약의 성립은 인정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립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계약하면 그냥 계약합니다까지만 쓰지 우리가 계약을 했고 우리가 했던 계약이 유효합니다까지는 쓰는 일이 없죠,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는요. 성립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2단계 효력 요건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무효이거나 혹은 취소 사유가 인정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을이 무효다 혹은 취소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예외를 주장하는 을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가시면요. 통정이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자 이꼴 CF 예외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다. 그럼 그 자 스스로가 왜 무효인지에 대해서 주장 증명 책임을 지기 때문에 3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가짜 담보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믿고 그 말인즉 선의죠. 선의로.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했을 때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형성된 외관을 기초로 새롭게 선의로서 가압류라고 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제 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정행위를 했던 갑과 을이 무효다라고 대항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 4번 지문이 정답이다라고 푸시면 되겠죠. 5번입니다. 가짜 양수위로부터 이 말이에요. 갑이 이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X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갑이 이제 을한테 매매 계약하고요. 매매 계약하고 매수인 을 명의로 소이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근데 을이 다시 한 번 더 병한테 매매 계약이나 매매 예약 등을 하고 병 명의로 가등기, 등기를 이렇게 줬는데 여기 있는 병 같은 경우가 선의, 즉 갑하고 을 사이에서 통정 존재에 대해서 병이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요. 민법제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병이 악의인 경우는요. 병이 보호 안 되겠죠. 이때 병이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 민법 총칙의 경우는요. 선의가 원칙인 거예요. 그러므로 선의로 일단 추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병을 상대해 가지고 말소 등을 구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갑이 승소할 수 있으려면 병 스스로가 저 이러이러해서 선입니다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원고 갑이 병한테 소를 제기했을 때 갑이 판사님 병은 이 당시 옆에 있어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에 대해서 주장 증명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 같은 경우는 특별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그렇죠. 선의로서 추정받기 때문에 5번 지문, 옳은 지문. 그러므로 갑이 판사님 병 악입니다에 대해서 갑이 증명 책임을 진다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들 81페이지 가시고 1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허위 표시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1번 지문은 세모. 역시 이 문제에서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왜 세모냐? 1번은 이제 사실 물권법상 쟁점이거든요. 자, 앞에 밑줄.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밑줄 긋고 여기로 올게요, 여러분들. 자, 갑이 이제 X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이 이제 채무자, 을한테 돈을 빌려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 같은 경우 갑한테 채권이 있었으니까 금 1억 원의 채권자라고 했을 때에 갑하고 을 사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저기 있는 X 토지에 대고 등기부에 을 은행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갑이 을한테 소이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하고 소이등 준 게 아니고요. 판 게 아니고 을이 갑한테 들고 있는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갑이 을한테 소이등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양도 형식의 소이등이지만 실질은 판 게 아니고 담보 목적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법 제일 뒤에 있는 이른바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에서 여러분들 양도가 형식이죠. 담보가 실질이다. 이게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약간의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실질로서 채권 담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냥 껍데기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 소이등 형식을 취해서 채권자 을에게 소이등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통정 허위가 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저때 저 을의 법적 지위를 이제 우리는 물권법에서 양도담보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아프게 이제 저기 있는 을이 나중에 갑이 을한테 변제를 해주지 않으면
저 담보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여러분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라면 참 좋았겠죠. 왜?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니까요. 해서 우리 통설 판례 같은 경우는 저 때는 담보 목적이라고 하는 실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정허위가 아니니까 일단 유효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특별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물권법상 내용이니까 세모. 2번은 정말 나오죠, 여러분들. 108조 제2항에 보시면 선이면 족하죠. 그러므로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이면 족하지 무과실은 필요 없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보호가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선의인 경우인데 경과실이 있었을 때는 무과실이 필요 없으니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인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그 어떤 객관시 시험 문제도 대놓고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명백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중과실인 경우는 보호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할 필요 없이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경과실까지는 보호가 된다. 커트 쳐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별표 치시고 또 역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갑이 있었고요. 을이 있었죠.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을이 이제 갑한테 빚진 채무가 있었고 이건 진짜 리얼 채권 채무입니다. 그런데 갑이 채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한테 양도를 했는데요. 요 채권 양도가 여러분들 통정이었던 거 가짜로 이렇게 양도를 했던 거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채무자 을 같은 경우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법 총칙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세 가지죠. 108조 2항 대리 소멸시효, 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의 정의에 대해서 기본서 문장을 보시면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통정에 의해서 형성된 외형상 법률 관계를 기초로 뭔가 새로운 행위를 했을 때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안의 경우는 시간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원래 을이 갑한테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통정에 의해서 양도 행위를 했죠. 여러분들 1번, 2번이 아니고 1번, 2번이죠.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존 채무자 이꼴 새로운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3번 지문에 가시면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가짜 통정 양도에서 채권 양수인 병에게 변제 등을 하지 않고 있었던 종전 기존 채무자 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채무자인 것이지 새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3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파산 선고가 있었을 때에 파산 간제인 같은 경우도 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때 조심할 거 파산 간제인의 선의 악의 여부는 파산 간제인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파산 채권자 100명 중에 한 명만 선이면 선의로 봐버린다까지도 같이 예습했으니까 떠올려 주시고요. 따라서 이분께서 선의였을 경우는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이다. 5번 지문을 한 번 더 읽고 지울게요. 시간 전략.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행위의 경우도 채취권 행사해가지고 한 번 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지문은 옳은 지문인데 중복이니까 X 해버리고 다음번에 볼 때 패스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82페이지 가시고 19번 문제 보실게요.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사례가 제일 잘 나오는 게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통정허위 표시의 경우는 조금씩 지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물권법상 쟁점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든지 다 기본 집중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내용만 조금 더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끼 문제가 아닙니다. 자, 먼저 19번 문제 보실게요. 채무 초과 상태였던 을 같은 경우는 채권자 갑에 의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병과 짜고 자기 소유의 X 토지 등을 병한테 가짜로 매매 계약하고 소이등을 해주었다 해서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병이 있었다. 근데 을이 병한테 사회행위로서 집행 면하기 위해서 가장매매, 통정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 명의로 소이등도 이미 격려를 해준 상태에 있었다까지 해놓고요. 1번 질문입니다.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의 효력은 짜고 통정에 의해서 가짜 매매 계약했죠. 그러므로 민법제 108조 제1항에 의해서 무효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 풀 수 있는 문제. 2번입니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5년 지났다. 기간이 나오고요. 그랬을 때 갑이 병한테 채취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취권이 나오고 기간 나왔을 때에는 채권자 취소권의 제소기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해설지 19번 문제 2번 천천히 읽으세요. 민법제 406조 제2항 알고 1년, 행위가 한 날로부터 5년, 둘 중에 한 개 지나면 더 이상 제소기간 도과했으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 진 보니까 병 앞으로 등기가 되고 이미 5년 지났으니까 이 말이 꼴 제소기간이 도과했다. 제소기간이 도과를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갑 같은 경우는 채취권 행사할 수 없고 제기해도 소각하거든요. 그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다음 3번 여러분들. 을이 병에 대해서 을이 병에게 야, 네 명의 등기 무효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렸다라고 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3번 지문의 경우에 무효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무엇과 혼동을 했느냐? 강행 규정에 위반한 무효 주장, 강행 규정에 위반한 무효 주장을 신의 측에 근거해 가지고 제한을 가해버리면 그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혼동해서 푸니까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3번 지문 보시면 을이 병한테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무효 말소 따위를 주장하는 것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 같이 통정을 했던 병의 여러분들 신뢰에 대해서 전혀 보호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의 측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고요. 별개 해서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한 무효 주장의 문제하고 이거하고 두 개는 여러분들 다른 문제니까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을은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질문입니다. 갑은 을이 병한테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민법제 214조에 근거해 가지고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갑도 을한테 채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보전 채권, 피대위 권리. 갑이 을을 이렇게 대위해 가지고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행사할 수 있다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고 여러분들 조금 뒤에 다시 나올 지문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 즉 민법제 746조 본문의 경우에 불법 원인은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제 108조라든지 단순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반환 등을 다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안의 경우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 108조에 의해서 무효일 뿐이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갑도 을을 대위해가지고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4번 지문에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5번 지문입니다. 병이 다시 한 번 더 선의의 정에게, 선의의 밑줄, 정의 밑줄, 다시 매도하고 정 앞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정 같은 경우는요, 선이기 때문에 민법제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더 이상 갑은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를 선의의 제3자 정에게는 주장 대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갑은 누구에게? 정에게는 더 이상 말소 등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5번 지문에 정의 선의인 경우는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정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았던 문제고요. 다시 교재 여러분들 83페이지 가시면 2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더 좋았던 문제입니다. 돈이 거의 없었던 갑 같은 경우가 을한테 사업만큼 빚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을이 있고 갑이 있고 이제 을이 갑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갑이 자기 소유 유일한 A 토지를 병한테 가짜로 매매 계약하고 집행 피하려고 병에게 A 부동산을 가장 매매하고 그 다음에 병 명의로 소이등 등을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번부터 봅시다. 을은 갑에 대한 채권, 그쵸? 을도 갑한테 지금 현재 금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죠. 하기 위하여 한번 끊으시고 갑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까지 쫙 밑줄을 그어 두신 다음에 다시 사안의 경우에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가장 매매이기 때문에 민법제 108조 1항에 의해서 무효다. 그럼 채권 계약이 무효면요, 병 명의의 소이등도 무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그러므로 갑 같은 경우는 민법제 214조에 근거해가지고 병명의 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을도 갑한테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갑도 병한테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위 행사할 수 있으니까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해서 여러분들 노무사 시험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출 내용인 이유가 정답이 1번이에요. 1번. 1번인데 앞에 여러분들 19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4번 지문이요. 대위일 수 있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할 수 있다. 해서 기출을 뽀개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통정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한번 끊고 을 같은 경우는 채취권 행사할 수 없다. 아니었죠.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매매 계약의 경우도 한 번 더 채취권 행사할 수 있다였죠. 그러니까 채취권 행사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3번이 그거예요. 불법 원인 해서 꺽쇠 치고 다시 자, 민법제 746조 본문에 있는 불법 원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민법제 103조에 의한 무효인 경우로 한정, 커트를 치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단순 강행법규 위반에 의한 무효나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저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일 꼴 반환 등을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안의 경우에 허위 표시는 108조에 의해서 무효일 뿐이지 불법 원인까지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민법제 213조 등에 근거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틀린 지문.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었는데 갑이 안 했을 때 을 또 대위 행사할 수 있으니까 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3번은 틀린 지문. 알겠죠? 4번입니다. 병이 정한테 A 토지에 대해서 매도했을 때 또 정에 체크하시고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되려면 선이면 충분하고 가실 유무는 따로 크게 필요 없다. 따라서 정 같은 경우는 선이면 되지 무가실까지는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무가실이어야 3자로서 되는 게 아니니까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선이면 충분하고 무가실은 요건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한 번 지우고 5번 지문 여러분들 중요한 지문입니다. 정리하세요. 무효행위에 대해서 추인했다. 무효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했을 때에 소급표가 인정되느냐 여부가 쟁점이었죠. 원칙적으로 민법 제139조에 의해 가지고요. 무효행위에 대해서 추인했을 때는요.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급표 없고요. 추인했을 때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제 수업 들으신 분들께서는 소급표 있는 4가지의 경우를 한 번 더 빨리 채워보시고 못 채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으니까 또 기본서를 보시면서 그 밑에 있는 목차 예외구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무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했을 경우 무대만 쓸게요. 두 번째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추인했을 경우 무처. 세 번째가 무효인 신분 행위에 대해서 추인했을 경우 무신. 마지막이 소급표 부여하자고 합의를 별도로 했을 경우 이 넷 중에 한 개에 걸렸을 때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5번 보시면 갑하고 병 사이에 A의 무효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추인했는데 문제에 보니까 대놓고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급표 없고 추인했을 때부터 유효하다. 요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가시고 2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갑이 집행 면탈 목적으로 똑같죠.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짜고 허위의 매매 계약하고 을 명의로 소이등했다 해서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매매 계약했는데 가장이니까 통정 매매 108조에 의해서 무효 해서 을 명의로 소이등을 이렇게 해 주었다.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돈을 빌리면서 병에게 담보권 등기를 해줬다 해서 병이 있고요. 을이 이제 병한테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담보권 설정을 해 주었다. 그 말이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쉽죠.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가장매매니까 민법제 108조 제1항에 의해서 무효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이죠. 저기 있는 병, 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 병 같은 경우가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분명치 않았을 경우에 민법 총칙의 경우는 선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병은 선의로 받는다. 따라서 2번 지문 옳은 지문. 3번 지문입니다. 병이 민법제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말이죠. 위해서는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선의이면 충분하고 맞죠. 무가실까지는 요건이 아니었으니까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이다. 4번입니다. 병이 악의인 경우에 갑은 병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색깔 바꾸고 제 이제 기본 강의 등을 수강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피고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때 요건이 1, 2, 3이 있었죠. 요건 1번이 갑 소유일 것, A 토지가, X 토지가. 그 다음에 병 명의로 등기가 존재할 것, 그 다음에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일 것까지만 한 번 더 떠올려 주시고요.
산의 경우는요. 이게 쟁점이 3번입니다. 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병명의의 등기는 무효 등기가 맞습니다. 왜 병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냐? 병명의의 바탕을 둔 을명의의 등기, 즉 을의 소이등이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을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다. 그러면 무효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병명의의 등기도 원칙적으로 같이 무효 등기다까지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병명의의 등기도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갑이 병을 상대해서 병명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을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이유가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라면 여기 있는 병 같은 경우가 예외적으로 민법제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가 돼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예외적으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알겠죠? 근데 산의 경우에 문제에서 보니까요. 저기 있는 병이 선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악이다. 병이 악의인 경우는 병 같은 경우가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산의 경우는 예외가 아니고 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갑소유이고 병명의 등기가 존재하고 결국 병 같은 경우가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 등기도 맞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게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장 가서 문제 풀다가는 다른 문제 못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푸세요. 병이 악의인 경우는 108조 제2항에 의해서 선의가 아니니까 보호될 수가 없으므로 갑이 병에게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 네 등기 빨리 말소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5번 지문 가시겠습니다. 이 5번 지문이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요. 또 제끼기 수는 없죠. 병이 선의인 경우다. 병이 선이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X 토지에 대해서 증명 등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 등은 비록 물권법상 쟁점이긴 하지만 공부했던 거죠. 민법제 214조에 근거해가지고 행사는 권리다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이제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5번 지문 을이 명의로 소유 등이 존재하고 잘 보세요. 병 명의로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지금 현재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다. 여기서 병이 선의인 경우에 문제 풀 때 조심해서 갑이 병한테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방금 했던 4번 지문에 근거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병이 악의인 경우는 병이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갑이 병을 상대해서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정답이었죠. 그러면 병 같은 경우가 선의인 경우라면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병이 보호가 돼버리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는 말소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통정허위 표시 재책 보시는 분들 제3자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계속적으로 무효인 것이지 선의의 제3자 병 때문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책에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병이 선이래 가지고 병이 보호가 돼도 여기 있는 을 명의의 등기는 계속 무효 등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즉, 병 때문에 을까지 같이 유효하게 바뀌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갑은요, 병에게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갑은 을에게는 민법제 214조에 있는 소물청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한테 증명 등 너 나한테 빨리 이전 등기 방식으로 등기 넘겨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는 진명 등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 지문이 이제 노무사 기출 내용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이 선의인 경우라도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계속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해 가지고 X 토지에 대한 진명 등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기 때문에 5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 옳지 않은 거니까 5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이 선이었을 때 병한테 더 이상 무슨 말을 못하는 거지 을은요 계속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병이 선이었을 때 병에 대한 청구의 문제하고 병 말고 을에 대한 청구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합시다.